22대 총선 야당의 승리. 민심이 향한 곳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 이어 민주당의 단독 과반 승리, 원내 일당 확보를 기준으로는 20대 총선부터 3연승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었고 비례위성정당 14석까지 총 175석을 얻어 입법 권력을 연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을 호소했지만 총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 101석을 간신히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비례의석 획득에 모두 실패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반면 비례정당으로 나선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범야권 총 192석, 무소속 당선자는 없었습니다. 2.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에 대해 선거 결과의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반성하겠다 며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며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 며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 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사태로 국민의힘 비대위도 예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분간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모두 사의를 표하면서 내각과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 인적 개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은 입장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면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실장, 전 수석들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현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4. 조국 검찰의 경고.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 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 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봤다 며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이준석 후보 화성을 당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 않다 며 오히려 국민들이 더욱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 총선도 크게 심판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불과 26세였던 2011년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21년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당대표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간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로 영선 중진 5명을 씻어내고 초선에 당선됐다. 6.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원내 일당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21대 국회에 또다시 국회의장을 배출한다. 국회관례상 다수당 소속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6선인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과 조정식 시흥을 당선인이 전반기와 하반기 의장을 나눠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라면서도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 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던 추윤 갈등의 당사자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해 식물총장 논란을 야기했고 이는 윤 총장의 정계 입문 및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과 추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맞닥뜨릴 경우 추윤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